산과 물이 좋으면은 사람들도 살기 좋은 법이죠. 몇 년 전 이곳에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 있답니다. 바로 여긴가 본데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땅이 주변에 넓은데 어떻게 이렇게 집은 작죠? 그러고 보니 땅은 반듯하고 넓은데 그에 비해 작고 앙증맞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울산에서 27년 살다가 친구 따라 원주로 오게 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말이면은 인천에서 이곳 문막으로 퇴근하고 있는 박인선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여기로 끌어들인 배칠수라고 합니다. 공동 관심사로 40이 넘어 친구가 되었다는 세 사람. 이곳에서 종종 캠핑을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아예 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됐답니다. 그렇게 나이도 직업도 고향도 다른 세 친구. 개성 넘치는 집을 지었다는데요. 먼저 친구 따라 원주에 온 김정훈 씨 집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근데 네. 이 앞에 있는 차가 보니까 마치 이 군용차처럼 카키색이에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이 셔츠도 그렇고 그러네요. 건축주 취향이 확실하시네. 셔츠에서 신발 깔맞춤은 일도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집하고도 색을 맞추셨네. 저게 지금 문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 문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적재함 옛날에 이제 튜닝 해가지고 네. 적재함을 튜닝 해가지고 다니던 그 차량 문짝인데 아연 도금 각 파이프로 문틀을 만들고 이제 한 반 정도 있습니다. 반 정도. 트럭 적재함이 이렇게 근사한 출입문으로 탄생하다니 건축주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처음 여는 사람은 네. 그냥 문 생각 과연 집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게 잡고 이렇게 당겨. 그렇구나. 이야. 와. 이야, 여기가 이걸 뭐예요? 여기 거실도 아니고 작업실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들어와 있으니 집 안은 아닌 것 같고 밖이라고 하자니 멋진 카펫이 깔려 있고요. 아니 여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제 서양말을 빌려서 이제 뭐 게라지라고 일단 부르는데 게라지. 예, 그런 형태의 네. 예,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건축가라서 그런지 이 도면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이게 직접 그리신 거죠? 예, 이게 한 5, 6년 전에 내가 이제 집 지으면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지금 그때 그린 이 그림하고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예,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건축주의 꿈은 큼지막한 차고를 가진 2층 집. 정말 똑같이 지었습니다. 첫 삽을 뜬 거는 2020년 가을.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철골을 올리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했다는데요. 주말마다 울산에서 원주까지 오가며 작업하기를 4개월. 그렇게 꿈꾸던 나만의 집을 완성했답니다. 그렇다고 휘뚜루마뚜루 지은 거는 아니라죠. 이 과정에서 무려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집 짓기 위해서 조금 상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자격증도 그래요? 예, 좀 직접 공부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DIY, 네, Do It Yourself 집이라고 예. 하잖아요. 야, DIY 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어서 좀 신기하다 했었는데 그렇게 기능사 자격증까지 그것도 심지어 7개나 갖고 계신 그런 분인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이 집 차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캠핑등 맞죠? 등 하나로 분위기가 근사해지는데요. 그러고 보니 부엌 살림도 전부 캠핑 장비네. 여기가 바로 캠핑장이군요. 이게 다 새 장비로 된 주방이었으면 아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장비들이 또 다 고가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끔 가서 쓰느니 이렇게 그렇죠. 항상 쓸 수 있고 또 항상 이 또 캠핑하는 기분도 들고. 예, 맞습니다. 야, 다 쓰는 여러모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놀러 오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뭐 좋아라 하더라고요. 27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건축주. 더 늦기 전에 인생 2막을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고 설계도를 꺼내들었답니다. 애들이 사실 이제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제 몫을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용기를 많이 얻었죠. 직장 생활이 바빠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는 건축주. 차고 가득한 캠핑 용품은 아이들과의 추억이 깃든 것들이랍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김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건축주. 이 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근데 여기 무슨 비치 파라솔도 있고 뭐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무슨 비치 파라솔 같은데요? 1층과 달리 2층은 한눈에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1층은 즐겁게 놀이하는 복합 문화 공간. 2층은 새들이 날아와서 쉬는 둥지 같은 보금자리. 그 기성품이 저런 형태였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집이 날아다니다니 오즈 마법사 한 장면 같은데요. 새 둥지를 닮은 이동식 주택으로 간단하게 완성한 2층 집.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집 지으면 보통 뭐 한 10년 늘는다고 하는데. 그쵸. 그래도 이 2층만큼은 네. 제가 기성품을 이제 만든 채로 와가지고. 기성품이구나. 예,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5년 만들었다고. 5년은 절약하셨군요. 건축주에게 집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했다지요. 그래서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고 꾸미려 애쓰지도 않았답니다. 덕분에 전망 좋은 널널한 테라스가 생겨났는데요. 건축주는 이곳에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멋있다. 우리가 요즘 말로는 멍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 청소하는 것 같아요. 2, 3일만 지나도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마음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머리를 생각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멍 때리는 공간, 쉬는 공간, 편안히 자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구름 한 점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구름을 멋진 풍경으로 만드는 일, 그게 마음 청소겠지요. 친구는 서로 닮는다는데 두 번째 친구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집은 독특한데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걸 보니까 인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런 심란해라. 잡초가 사람 키만 한데 어머 사람 사는 집 맞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아, 예, 아니, 야, 여기, 예,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 뭐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저도 잡초를 한번 관리해 보려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네. 2주 있다 왔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원상복귀가 아니고 한 120% 더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잡초가 무성한 150평 넓은 대지에 8평짜리 작은 집을 지은 건축주는 집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야 아내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대개는 그 관리하시느라 예쁜 집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주말마다 일만 하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어 다닐 수만 있는 정도라면 그냥 관리는 하지 말고 가면은 쉬다 오자. 온전하게 쉬는 것만 하다 오자. 이게 이제 애초에 와이프하고도 공약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없애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한 부부와 딸아이가 오로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원했다는 건축주. 이 독특한 모양의 집도 그 결과물이었다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보통 집에 꼭 있어야 될 거가 몇 개 없네요. 뭐 예를 들면 포치라든가 또 뭐 가스나 각종 배관들이 좀 안 보이고요. 네. 똑바로 봐도 거꾸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이 집. 그 흔한 지붕도 빗물바지 홈통도 없습니다. 대부분 생략하거나 바닥으로 뺐다는데요. 그 기능을 생략했더니 집을 가꾸거나 이 정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홈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또 굉장히 막히기도 하고 또 캐노피도 시간이 지나면 녹도 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없이 살면서 그거를 최대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이 외장재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 빌딩 같은 데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금속 재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입니다. 이게 복합 판넬이구나. 네. 어떤 외장재가 가장 손이 덜 갈까 고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일단 뭐 관리할 게 없습니다. 뭐 빗물 자국 좀 나긴 하는데 그치. 스펀지로 좀 닦으면은 또 지워지거든요. 네. 또 집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집은 배달을 시켰습니다. 집이 배달되고 단 하루 만에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니 참 신통방통한 집이지요. 접근 방식이 저희 가족이 이제 과거에 캠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캠핑의 종착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보다 좀 편한 수준이면은 좋은 거니까. 집과 텐트의 중간 어디쯤 있다는 이 집. 그 안이 궁금해지는데요. 와, 이야, 실내가 진짜 엄청 쾌적하네요. 집 구조는 단순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원룸 구조. 하지만 작은 크기에도 답답하지 않은데요.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폭이 제한되면은 아무래도 두 사람 이상 들어와 있으면 답답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머리 위의 공간이라고 저는 머리 위의 생각을 했어요. 공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쾌적하게 보이는 것도 네. 천장에 지금 뭐 매달려 있는 게 거의 없고 비행기는 제가 매달았지만 네. 그리고 층고가 네. 높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하다가 주말에 왔을 때 좀 이제 오히려 집은 좁지만 좁아졌는데 더 답답함이 없는 그런 쾌적한 느낌이 좀 있어요. 층고만 4m, 아파트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천창을 내서 하늘로 뚫린 듯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정말 하늘로 뚫린 눈이네요. 계단인 듯 사다리인 듯. 김우민 소장 호기심 발동하셨네. 야, 어떻길래 놓으신 다음에 어디 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멍하니 계시면 아, 여기서 보니까 야, 이게 하늘을 보는 건지 물속을 보는 건지 야, 그냥 편하게 멍 때리게 되네요. 야, 오늘의 집은 다 정말 자연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멍을 때려지게 되는. 야, 하늘멍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도 잠시 하늘멍 해볼까요? 마치 해시계처럼 시간이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건축주가 좋아하는 멍 때리기 장소가 또 있답니다. 와, 야, 경치가 완전히 한 번에 쫙 열리네요. 야, 두 평 남짓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보는 논밭 뷰가 일품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임모와 얘기하기를 이 장소가 가장 그 쉬면서 멍 때리기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멍 때리기 좋은.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화원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꽃인데 여기는 뭐 들꽃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피니까 화병에다 꽂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꽂습니다. 잡초 제거도 할 겸. 어머, 예뻐 예뻐. 잡초의 화려한 변신이네요. 꽃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세상 가장 소박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쉼터입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집도 바뀌어가거든요. 지금 이 선생님 댁은 그 캠핑카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짓는 전원주택 사이의 중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캠핑카를 조금 키워서 정박을 해놓은. 그랬을 때는 양쪽의 장점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도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충실히 자연으로 돌아와서 본인한테 힐링을 시켜주는,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 러스팅 라이프랑 아주 잘 맞는 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탐구할 집은 방송인 배칠수 씨의 집입니다. 세 집 중 유일하게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 집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이 집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1층은 그냥 폴딩 도어에서 완전히 열릴 수 있게 하고 2층은 창문이 그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인데 약간 이렇게 틀었네요. 네. 보니까 저 혹시 섬광을 향해서 그렇게 틀려 있는 건가요? 역시 소장님 눈썰미는 다르네요. 1층과 2층이 살짝 틀어져 있는 거 발견하셨나요? 근데 작게 지으면서도 이제는 기왕 지은 거 효과적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막 머리를 이리저리 쓰다가 집도 이렇게 트위스트도 돼 있고 뭐 강을 저쪽 보고 뭐 차는 이렇게 들어오기 좋게 그런 컨셉으로 한 건데 건축주에게는 집의 크기보다 중요했던 게 있는데 첫째가 차가 들어가기 편한 차고 두 번째가 섬광을 볼 수 있는 전망이었답니다. 결국 꽈배기처럼 꼬인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집 중 가장 먼저 지어져 다른 두 집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죠. 바로 이 전망이 친구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답니다. 여기 와서 구름을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구름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네, 창가에 모여가지고 밖에 이제 별도 보고 이 보이는 풍경을 밤하늘 풍경 보면서 이제 얘기하기 좋은 그런 스카이 라운지 기능 같은 걸 하고 있죠. 40 넘어서 알게 된 친구들이라 그러면 대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억지로 묶어진 친구는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사이 같아요. 서로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함께하게 된 정도의 사이가 된 거죠.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후입니다. 이런 날은 뜨끈한 라면이 진리죠. 쭈꾸미. 어느새 이 작은 집은 세 남자의 캠핑장이 됐습니다. 밥 있어, 밥. 맛있다. 응, 나 이거 국물 있어. 밥을 좋아하잖아. 일주일 동안 일 이제 부지런히 하고 이래 뭐 동생들 와가지고 같이 이래 식사할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막 소화도 잘 되고 행복하죠 뭐. 이런 게 바로 뭐 행복을 만드는 거지 뭐. 행복을. 여러분은 바쁜 일상을 잠시 꺼둘 수 있는, 잠시 멍하니 멈춰설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You think I live that lavish life, happy life, but you don't know I'm up all night. You worry about my body type. I wonder if I'm what they like.